여기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도로상에서 퀵, 택배, 화물용으로 많이 다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측면 실루엣 보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정말 앞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테스트 다양한 영상 보면은 급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훌륭한 차량입니다. 스타일보단 실용성을 앞두고 우리한테 많은 사랑을 준 다마스. 자, 오늘은요 다마스 영상이 아닙니다. 다마스를 넘어서 이제 우리한테는 전기차 플랫폼이 익숙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차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제가 오늘 신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마스는 988만원부터 1028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LPG고요. 토크가 67토크가 되겠습니다. 마력은 40에서 43마력이 되는 것이죠. 배기력은 796cc, 800cc고요. 전륜구동의 수동 5단입니다. 자동이 없습니다. 총 길이는 3485mm입니다. 연비는 복합연비 8.8에 도심은 8.6, 고속은 9.1km 나옵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은 EV 미니밴, 바로 이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리고 있는 네임은 EV 미니밴이 되겠습니다. 이토비, 이름 어색하시죠? 하지만 이제 막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고요. 이 차량의 브랜드는 대창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혹시 도로상에서 다니고라는 차량 보셨습니까? 아마 전기차, 저거는 어느 브랜드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관심 없으면 잘 모를 수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도로상에서 전기인데 화물차, 윙바디도 있고 다양한 차량들이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우체국 택배차, 우체국 소형 택배차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우리 아주머님들, 여사님들 타고 다니는 코코 있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창이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이번에 2024년형 경영 밴을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대창모터스의 이토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3,290만원이고요.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차량 순수 가격이고 화물 또는 밴을 구입을 할 때 세제 혜택이라는 거 받고 전기차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혜택을 받고 나면 약 1,000만원대라는 가격으로 본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155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들어온 저의 정보로는 180km 이상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비는 복합이 5.1kWh, 도심은 5.7, 고속은 4.5. 전기차는 고속 전비가 떨어집니다. 연비와 전비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초보자분들께 설명해드리면요, 연비는 내연기관, 기름을 태워서 가는 차량을 의미를 하고요, 전비는 전기의 충전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전기 연비, 그러니까 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력은 총 용량은 30kW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의 트림으로 출시를 했고요. 변속기는 자동 1단 변속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속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바로 전장 길이가 3,395mm입니다. 방금 보신 다마스가 3,485mm입니다. 큰 차이 없죠? 3,400과 3,900은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비는요, 훨씬 더 구조를 시원스럽게 잘 추출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요. 사물의 형태입니다. 뒷좌석에 시트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쪽에 사물함이 들어가고요. 이 톱이 많이 귀엽습니다. 슬라이드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중국차 또는 일본 차량의 스타일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이어도 앙증맞고 귀엽고 얇습니다. 이 차량은 가성비를 위해서 태어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충전구는 전면부에 있고요. 안개등 또한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 한번 보시고요. 박스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은 상당하리라 보여집니다. 사실 다마스와 라보의 공백을 채워줄 경상용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비는 그 시장을 파악을 해서 좀 늦긴 했지만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택배 회사 사가와 익스프레스와의 협력으로 일본 전기차 스타트업 ASF가 설계를 했고, 중국 우림자동차가 생산한 차량으로서 일본에서 ASF 2.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차 느낌이 납니다. 이 사가와 익스프레스에서 현재 많이 대량으로 운행 중이고요. 하부에 탑재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CATL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1회 충전으로 환경부 인증 기준상으로는 230km가 맞다고 합니다. 이 토비는요, 이 토비 진짜 일본말 같네요, 그죠? 일본 베이스라 그런가 봐요. 다마스와 라보의 공백을 채워줄 경상용차는 맞습니다. 하지만 승용도 출시를 했고요. 최대 적재 중량은 350kg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르노 코리아의 QM6 기반의 퀘스트,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밴, 이 친구들보다는 50kg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르노 코리아의 퀘스트랑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밴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훌륭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다마스 대체 모델로 레이 밴을
많이 언급을 하고 구매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용량이 조금 더 크고 높이도 24cm가 더 높습니다. 이 토비가 말이죠, 공간 활용도 높게 해서 화물을 자유롭게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면 충전구 모습이고요, 전면에 헤드라이트랑 안개등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견인고리 연결하시면 되고요. 충전구의 형태는요, 이렇게 국제 표준 기준으로 맞춰놨고 한국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열고 눌러서 닫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실내 보시면은 다부지고 알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짜임새가 좀 있습니다.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토비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이 7,500원입니다. 하지만 다마스는 내연기관입니다. 4만원 이상의 기름을 주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 뭐 전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오일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다마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교체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1회 충전으로 공식적으로는 156km라고 하지만 230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큰 차량들은 좀 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밴들은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동 버튼도 탑, 엔진 스탑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에 2년 전까지 출시한 랜드로버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아 자동차랑 제네시스 차량도 다이얼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RNDE 에코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공조기 방식은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처리가 되어 있군요. 이거는 운전석 기준에 왼쪽 무릎 앞에 있는 버튼류가 되겠습니다. 백밀러 접이 버튼으로 자동으로 되고요. 조명의 스위치들, 안개등 포함되어 갖고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여기 버튼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이얼이죠. 다이얼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부의 모습입니다. 1열이었고요. 지금 2열에서 바라보는, 아니죠, 트렁크에서 바라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상부의 모습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넓습니다. 조명이 일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요. 1열 같은 경우는 상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수납장도 따로 있고요. 썬바이저 독립식으로 다 두군데 있고, 룸밀러가 디지털 룸밀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호박등 들어오는 이 등은 최고 저렴한 걸 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손잡이는 없습니다. 그 면모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위가 되는데, 슬라이드 도어를 열고 보시면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서랍을 달아놨어요. 캠핑카에서 볼 법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팝업으로 나오는 형태로 닫고 열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안에는 직물 마감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나 이건 어디까지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랍장을 장착을 했다는 것 자체, 그거는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고화중 레일로 보여지고요. 바닥 마감재도 이렇게 화물 배는 설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토비는요, 이렇게 순수 대한민국에서 창조했다기보다는 해외의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내수 시장으로 대창 모터스에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은 조금은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 편의 장비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SC 기능, ABS 기능, HS 기능, TPMS 기능, EPD 기능, AEB 기능, 그리고 에어백까지, 운전석 에어백이 있습니다. 조수석은 에어백이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구는 차량 전면부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최대 시속이 리밋이 있습니다. 100km 이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100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답답하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80km 이상 달릴 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평균 속도 기준이 80km고 국도가 50km입니다. 그들은 워낙에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국에서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속도의 범위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용차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원상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성인 키 175cm의 키를 가지신 분이 이 차량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아마 내장재를 계산한 평균 키의 기준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키 크신 분들은 숙여서 타시거나 물건을 수납할 때 활동하시면 되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그래서 총 높이는요 1950mm, 전장의 길이는 3395mm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열선도 있고요, 글러브 박스도 있습니다. 도어 락에 대한 범위도 이쪽에 있고요. 근데 이 선바이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글쎄 어디 있는 거죠? 여기를 이용해야 되나? 하나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열선은 잘한 것 같고요. 통풍까지 기대도 안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미디어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많이 뭐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랑 라디오 되고요. MP3 같은 경우,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전화 통화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있고요. 에어컨 온오프 이쪽에 있습니다. 온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는 상부 조명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4개가 보이네요. 이쪽으로 뭔가 장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방향지 시등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고 디지털 룸밀러입니다. 이 디지털 룸밀러가 시간만 보여주는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토비에 대한 범위를 오늘 짧게 영상 제공했고요. 생각보단 서스펜션이 좋습니다. 맥퍼슨 그리고 3링크로 되어 있고 적재함의 크기로 봤을 땐 1570, 1340에 124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레이벤보다는 좀 더 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인승 밴도 있기 때문에 작은 이동순환으로 사용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차량의 공차 중량은 1톤이 넘습니다. 1130kg이 됩니다. 이토비는 주행거리가 156km지만 실주행기는 200km가 넘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야심작으로 나온 미니밴이기 때문에 다마스와 라브와 레이벤의 부족했던 범위를 최대한 가성비로 살린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화물차 최초로 3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했는데 이 서스펜션에 후륜 쪽으로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판스프링하고는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완충 작용을 상당히 잘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7인승에 대한 모습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곧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일단 AS망은 전국에 2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본사 같은 경우는 진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300대 한정 수량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를 했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경영, 상용차가 좀 필요하시다면은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소상공인 보조금, 취득세 감면되고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혜택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10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소형 화물 전기 밴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가성비는 현재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차량에 대한 정보 노력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성비 좋은 이 차량 살펴보시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